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눈물을 삼키며 가족의 일부가 되지 못한 채로 버티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사랑받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남편이 월급을 전부 어머니께 드린 그날, 저는 시장에 갈 돈조차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싸우지도 질투하지도 않았죠. 그저 멈췄을 뿐입니다. 요리를 안 하고 돈을 안 내고 장을 안 봤어요. 그 순간부터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은이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올해 32살, 3대 가족의 장손 며느리예요. 8년 동안 이 집에 붙어 살며 이렇게 파업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 민호는 원래 착하고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일도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 김 여사가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밥상 메뉴, 옷차림, 외출 시간까지 다 물어봐야 했죠. 저는 참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위로가 필요하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내가 점점 더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서 물을 깎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와 쪽지가 있었어요. 이번 달 월급 어머니께 드려요. 지출은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저는 멍해졌어요. 지출이라뇨? 누가 밥을 짓고 장을 보고 간장부터 휴지까지 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가 매일 돈을 쪼갰으며 어머니 입맛에 맞추고 남편과 아이를 챙기는 걸 누가 알아요? 쪽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다 저를 보고 시선을 피했어요. 월급 다 어머니께 드렸어? 제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응, 어머니가 안전하게 관리하시겠대. 어차피 너는 돈 쓸 일 없잖아. 남편이 제 눈을 안 보며 말했어요.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쓴 웃음을 지었어요. 좋아, 내일부터 나도 장 안 보고 밥 안 짓고 공과금 안 내.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니 어머니가 하시지. 남편이 돌아보며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집은 우리 집인데 사소한 일로. 돈이 사소해? 땀 흘려번 돈이야. 어머니가 하신다니 믿어봐.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싸우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냥 멈췄어요. 다음 날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부엌에 안 갔어요. 그릇 안 씻고 물 안 끓이고 쌀 안 씻었어요. 옷 입고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저는 간호사로 아침 근무를 해요.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오니 부엌은 차갑고 시어머니가 팔짱 끼고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배고파서 속이 울고 있을 테죠. 밥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가방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월급 어머니가 관리하시니.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는 여자고 장손 며느리잖아. 부엌에 들어갈 줄도 모르니? 알아요. 하지만 돈 없으면 못해요. 어제 채소 사면서 외상 걸었어요. 돈 없으니 장 못 봐요. 어머니가 돈 들고 하세요. 저는 공짜로 먹고 살기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화내지 않고 사실만. 남편이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뭔가 깨달았겠죠. 하지만 늦었어요. 그날 저녁 누구도 밥 안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죽 사오셔서 먹었고 저는 라면으로 때웠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은 겨울처럼 춥고 밥상이 사라졌어요. 빨래 안 하고 쓰레기 안 버리고 공과금 안 냈어요. 저는 작은 아들만 챙겼어요. 돈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돈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내가 8남매 낳아 기르며 집안일 다 했는데 너희는 먹기만 하고 불평이야. 화내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꾸 안 했어요. 남편은 침묵했지만
어머니께 권한 다 주고 아내를 버린 결과가 뭔지 알았겠죠. 그날 밤 남편이 방에 와서 앉았어요. 다음 달에 좀 남겨서 넣어줄게. 용돈으로. 저는 고개 저었어요. 필요 없어. 용돈 말고 존중받고 싶어. 아내로 대우받고 싶지. 공짜 가정부로 아니야. 남편 눈에 수치심과 후회가 섞였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 안 했어요. 오래 무시당했으니까요. 저는 장부 하나를 주며 말했어요. 읽어봐. 지난 3개월 지출이야. 간장오, 영원부터 생리대, 우유, 빗자루까지 제 돈으로 샀어요. 이제 어머니가 해보시라고. 남편은 장부를 들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폭풍은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친척 모아놓고 며느리가 불효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밥 안 짓고 굶기게 한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모두를 입 다물게 했어요. 모임은 예상치 못했지만 놀랍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친척 앞에서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셨어요. 일요일 아침 빨래하고 있는데 아들이 달려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방 청소하래. 오후에 손님 와. 맛있는 거 해. 저는 물었어요. 누가 초대했어? 할머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들 오신대. 저는 입술 깨물었어요. 며느리 심판이구나.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그릇 정리 중이셨어요. 친척 초대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모이자고. 재료 사셨어요? 아니, 너가 해. 장손 며느리가 시장 안 가면 내가 가. 저는 쓴웃음 지었어요. 죄송해요. 돈 없어요. 민호 월급 어머니가 다 가지시니 지출권 없어요. 어머니 사오시면 제가 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 높였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이 집 내 집이야. 저는 대답 안 하고 방으로 갔어요. 폭풍이 올 거라 느껴졌고 준비됐어요. 오후에 집이 친척으로 가득 찼어요. 큰아버지, 시아버지의 형님이 엄격한 분이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둘러보셨어요. 장손 며느리 집인데 밥 냄새가 안 나? 아직 안 지었어? 시어머니가 일어나 울 듯 말했어요. 형님, 저 고생이 많아요. 지은이가 모든 걸 버렸어요. 일주일 넘게 밥 안 짓고 장 안 봐요. 이 늙은이가 죽 먹으며 버티고 지은이는 출근하고 와서 문 닫고 누워요. 은혜를 모르는 애예요. 친척들이 저를 봤어요. 누군가 한숨, 누군가 속닥거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았어요. 남편은 구석에서 고개 숙인 채 머리를 긁었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섰어요.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들, 오늘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변명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가방에서 장부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최근 3개월 지출 장부예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민호 월급 관리하시죠. 불평 안 했지만 장보기, 채소 사기, 휴지, 아이 학원비, 기름값까지 제 야근 수당으로 냈어요. 장부를 펼쳐 보여드렸어요. 4월 고기 1kg 20 0원, 채소 2묶음 5 0원, 간장 8 0원, 5월 15일 어머니 정기검진 300 0원, 6월 수도꼭지 수리 100 0원. 큰아버지가 입 벌리셨어요. 정말 네가 기록한 거야? 이렇게 세세하게? 네, 증명하고 싶진 않았지만 침묵할 수 없어요. 돈 없으니 장 못 보고 밥 못 지어요. 빌려서 봉사할 순 없죠? 큰아버지가 민호를 봤어요.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남자 새끼가 아내한테 짐 지우냐? 남편이 작게, 네, 어머니가 안전하게 관리하시겠대서 지은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쓴웃음 지었어요. 필요 없다고? 8시간 일하고 야근하는데 돈 필요 없어? 전기세, 밥상 누가 해? 저 신선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붉어지며 끼어들었어요. 난 몰랐어. 그냥 출근 재미로 가는 줄 알았지. 저는 끊었어요. 아내로 존중 안 해주시면 적어도 동반자로 봐주세요. 공짜 가정부 아니에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눈빛이 동정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큰아버지가
고개 끄덕이셨어요. 지은이 말이 맞아. 요즘은 부부가 함께 집 지어. 민호야, 정신 차려라.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목소리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인사하고 방으로 갔어요. 눈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안 끝났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방에 돈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받아 며칠 장봐. 죄송해요. 어머니가 돈 가지시니 어머니 하세요. 저는 당분간 며느리 쉬어요. 시어머니가 멍해지셨어요.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아들 챙기고 출근하고 먹는 건 따로 할게요. 집 지출은 어머니가 해요. 제가 가족으로 대접받을 때 부엌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정말 했어요. 다음 날 저와 아들만 밥 지었어요. 밥, 채소, 계란 삶은 간단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냉장고 열어보시곤 테이블 때리셨어요. 이 집이 시장이야? 각자 부엌이야? 이게 무슨 가족이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족은 한 사람이 다 짊어지지 않아요. 나눠야 해요. 어머니가 이해하실 때 부엌 불 켜질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 더 큰일이 일어나 시어머니가 더 못 참으셨어요. 월요일 아침 아들 아침 챙기는데 전기가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선풍기 멈추고 냉장고 소리 안 나요. 아들이 엄마, 왜 불 안 켜져? 했어요. 저는 한숨 쉬며 올게 왔네. 시어머니가 위층에서 내려오시며 무릎 치셨어요. 아이고, 전기 끊겼어. 월요일 아침에 이게 무슨 재수야? 저는 차분히 정전 아니에요. 끊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노려보셨어요. 무슨 소리? 이 집 언제 끊겼어? 저는 서랍에서 전기회사 통지서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3일 전 통지예요. 지난달 요금 미납. 테이블에 놓았는데 안 보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종이 낚아채 읽으시곤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장손 며느리잖아. 집안일 왜 안 챙겨? 저는 입술 깨물었지만 이번엔 안 참았어요. 전 돈 관리할 때 챙겼어요. 이제 어머니 책임이니. 시어머니가 보라색으로 변하셨어요. 너 이 집 엉망으로 만들려 해.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졸린 눈으로 왜 그래, 어머니, 했어요. 전기 끊겼어. 내 아내가 돈 안 내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통지서 밀어줬어요. 남편이 읽고 얼굴 창백해졌어요.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말했어.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소용없어. 집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며 올라가시고 남편은 고개 숙였어요. 그날 아침 출근했지만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하가 아니라 제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에 집에 오니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났어요. 연기 피어오르고 시어머니가 냄비 챙기셨어요. 물 안 넣고 불 켜셨어요?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기침하며 화내셨어요. 새 가스레인지가 어려워. 채소 신선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맛없어? 냉장고 3일 정전으로 상한 시금치였어요. 저는 대답 안 하고 아들 밥 차렸어요. 계란탕, 계란 프라이 뜨겁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검은 냄비 보며 못 먹었어요. 지은아, 어머니랑 나 좀 더 해줄래?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만 챙겼어요. 돈 가진 사람 입맛 모르니 낭비 안 해요. 남편 얼굴 창백해지고 시어머니가 젓가락 내려치셨어요. 이런 건방진 년, 교육이 덜 됐어. 저는 일어나 그릇 치웠어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싫으실 수 있지만 사람으로 존중해 주세요. 통제하시려면 직접 하세요. 아들한테 먹었어? 방으로 가자. 했어요. 아이는 따라왔고 어른들 폭풍 모르는 척. 그날 오후 남편이 집 근처 카페로 불렀어요. 오래 침묵하다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유약해서 어머니께 돈 다 드리고 너 안 챙겼어. 이번 달부터 반 가져. 저는 차갑게 반. 나머진 어머니. 내가 시간제 가정부야. 남편이 머뭇. 아니지만 어머니 나이 드셨어. 옛날부터 돈 관리하시던 분이야.
익숙하다고? 나도 밥 짓고 가족 챙기는데 익숙했어. 존중 안 받으니 바뀌었어. 어머니 통제 익숙, 너 침묵 익숙, 나 이제 공평 익숙. 일어나 말했어요. 월급 필요 없어. 아내 보호할 남편 필요해. 어머니 뒤에 숨지 말고 옳고 그름 가려. 저는 나갔어요. 남편은 앉아 긴 꿈에서 깨어난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모두 찬밥 먹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받으셨어요. 큰 누나예요. 시어머니 존경하는 분이죠. 그 통화가 폭탄처럼 터질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 창백해지며 뭐 했어요. 큰 누나가 내일 내려와 시어머니 가르치겠대요. 커튼 뒤에서 듣는데 심장이 쿵쾅. 다음 아침 큰 누나가 가방 들고 오셨어요. 집안 모두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이 반쯤 깨어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 아이 등교 준비 중에 시어머니가 머리 묶으며 아침부터 누가 이 집 좀 가만히 두지 중얼거리셨어요. 아이 손잡고 기다리다 문 열었어요. 큰 누나 50대 날씬한 분, 머리 묶고 날카로운 눈, 뒤에 가정부가 큰 가방 들었어요. 깜짝 놀라 인사했어요. 언니, 오셨어요. 큰 누나가 고개 끄덕이시지만 미소 없었어요. 저를 위아래 훑으며 며칠 머물러 어머니 전화로 울며 며느리 때문에 집 엉망이라 해서 직접 봐야겠어. 시어머니가 달려 나오시며 웃지만 눈 떨리셨어요. 언니, 미리 말씀 안 하고 내일 올라갈까 했는데 큰 누나가 필요 없어. 객관적으로 보겠어.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문 열고 아이 데려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불안했어요. 이 폭풍은 바람이 아니에요. 태풍이에요. 집을 뒤집을 거예요. 점심에 집에 오니 거실 문 열리고 그릇소리 요란 타는 냄새 났어요. 들어가 보니 큰 누나가 부엌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구석에 웅크리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계란 삶는 데 타고 밥은 죽처럼 채소는 덜 익었어. 어머니 이렇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며칠째 지은이가 안 해서. 나 늙어서 손 느려. 큰 누나가 프라이팬 내려놓고 손 닦으며 테이블로. 저를 보며 들어와 지은아, 내 말 듣고 싶어. 깜짝 놀랐지만 평정 유지하며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요? 큰 누나 팔짱 끼고 어머니 말로 네가 집안 버리고 어머니 굶기게 했대. 어머니 나이 드셨는데 걱정해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밥도 못 지시니 설명해봐. 저는 숨 고르고 장부 꺼냈어요. 언니, 3개월 지출이에요. 민호 월급 어머니가 관리하시니 지출 못해요. 고집 아니에요. 제 돈으로 집 챙기고 외면당할 수 없어요. 큰 누나가 장부 펼쳐 읽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앉아 계시고 눈빛 화났지만 큰 누나 두려워하셨어요. 다 읽으시곤 테이블에 놓고 민호 보며 너 남편이면서 아내를 궁지로 몰아? 월급 어머니께 다 주고 아내가 뭐로 집 챙겨? 파업 안 한 게 이상해. 민호 고개 숙여 침묵. 큰 누나가 저한테 천천히 지으나 대신 사과할게. 나 같아도 못 참아. 네가 잘했어. 제때 멈췄어. 계속 참으면 이 집이 내 등에 업혀 살았을 거야. 저는 놀랐어요. 큰 누나가 매섭기로 소문난 분인데 공정하게 말씀하시다니. 큰 누나가 시어머니 보며 차갑게 어머니, 잘못하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라서 며느리 머리 밟아도 된다고? 시대 바뀌었어요. 며느리 귀하면 먼저 귀히 여겨야죠. 시어머니가 더듬었니? 네가 그 애 편이야. 부엌 버리고 집 엉망으로. 큰 누나가 테이블 치셨어요. 처음으로 화내시는 거 봤어요. 집 엉망은 며느리 탓 아니에요. 돈 어머니 쥐고 며느리 다 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약하다면서 시장 못 가시고 권한만 주려 해요. 책임 없이 통제만. 세상에 공짜 밥상 없어요. 방이 숨 막혔어요. 시어머니 얼굴 창백, 몸 웅크리셨어요. 큰 누나가 저한테 오늘부터 일주일 머물러. 어머니가 너 강요하면 나랑 같이 가자. 저는 살짝 웃었지만 마음속 파도 쳤어요. 큰 누나 시골 내려갈 때마다 무서웠는데 제게 공의를 주셨어요. 말뿐 아니고 부엌 청소, 집안일, 빨래 함께 하셨어요. 집이 팽팽하다가 웃음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큰 누나 머문 넷째 날 남편 회사에서 편지 왔어요. 열어보니 얼굴 변했어요. 3개월 통장 내역과 란이란 사람에게 비밀 송금, 지은이 모르게. 손 떨렸어요. 남편 방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데 봤어요. 큰 누나가 무슨 일이야? 물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어머니뿐 아니었어요. 남편이 돈 보낸 사람 더 있어요. 통장 내역에 뚜렷이 란에게 0만 원, 결장돈. 지은이 모르게. 찬물 끼얹은 기분. 손에 종이 구겨지고 땀 흘렸어요. 심장이 화가 아니라 의심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큰 누나가 부엌에서 나오시다. 저를 보며 지은아, 왜 그래? 얼굴 창백해. 저는 침 삼키며 언니, 이거 읽어주세요. 통장 내역 주니 큰 누나가 빨리 읽으셨어요. 눈 어두워지며 맙소사, 매달릴 0만 원 란에게 지은이 모르게.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저는 고개 저었어요. 목 마르듯 단 모르는 이름이에요. 들은 적 없어요. 큰 누나가 어깨 잡아주셨어요. 직설적으로 말할게. 보통 송금 아니야. 액수 크고 숨기면 세 번째 사람일 수 있어. 다리 풀려 쓰러질 뻔했지만 이성 붙잡았어요. 직면해야 해요. 시계 봤어요. 오후 5시 남편 퇴근 직전. 평정 유지하며 남편 은행 앱 열었어요. 옛날에 비밀번호 알아서 들어갔어요. 3개월 거래 내역 확인. 지난달 0만 원 란에게 별장 돈. 지은이 모르게. 그전 달 800만 원 란에게 생활비 네가 알아서. 3월 200만 원 란에게 가구 추가. 주말에 정리. 각줄이 칼처럼 가슴 찔렀어요. 큰 누나 함께 읽으시곤 한숨 쉬며 이를 갈았어요. 내 짐작 맞았어. 어머니 돈 관리 핑계야. 민호 내가 돈 빼돌려 여자 키웠어.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약해질 수 없어요. 핸드폰 내려놓고 아들 밥 차렸어요. 저녁 6시 남편 들어왔어요. 문 열자 셋이 거실에 앉아 있으니 멈칫했어요. 저는 일어나 통장 내역 들었어요. 때 맞춰 왔네. 선물이 있어. 남편이 종이 보며 이게 지난달 송금 내용 큰 소리로 읽어봐.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 침 삼키며 손 떨고 눈 돌렸어요. 이건 친구라니 빌린 거야. 오해야. 저는 작게 웃었어요. 눈 안 떼며 친구 빌릴 때 별장돈. 아내 모르겠어. 남편 침묵. 얼굴 하얗다 보라색. 큰 누나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 쳤어요. 민호야. 아내 속여 돈으로 여자 키우고 집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며느리 탓. 네가 비겁해. 남편 고개 숙여 말 못했어요. 저는 주먹 쥐고 평정 유지하며 가슴에서 목소리 뽑았어요. 나 모르면 평생 두 얼굴로 살았을 거야. 한쪽은 아내가 밥 짓고 어머니 약 챙기고 다른 쪽은 란과 별장, 가구, 생활비. 내가 내 인생에서 뭐야. 남편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랑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래 파트너야. 저는 웃으며 눈물 안 흘렸어요. 파트너가 별장, 가구, 생활비 필요해. 남편 더듬 프로젝트 도와줬어. 보답하려고. 큰 누나가 뺨 때렸어요. 짝, 보답, 아내 땀으로. 부엌 봐. 내 아이 봐. 지은이가 가족 위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어머니는 황제처럼. 너는 돈 여자 주고 방조용. 시어머니 구석에서 안 말하시다. 이제 나오셨어요. 얼굴 창백. 민호야, 진짜야? 침묵이 인정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보며 부드럽게 어머니, 왜 민호한테 물으세요? 어머니는 나한테 예의, 밥 짓기, 빨래, 부모 섬기기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민호한테 남편 도리, 아들 도리, 아버지 도리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시며 눈 잃었어요. 저는 단단히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매달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신뢰가 속임으로 바뀐 곳에 안 있을게요. 민호가 다른 사람 원하면 놓아줄게요. 방으로 가짐 챙겼어요. 머릿속 수백 질문. 하지만 상처 치유되지만 신뢰 깨지면 원상 복구 안 돼요. 큰 누나가 밖에서 눈물 글썽.
지은아, 서두르지 마.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처리할게. 저는 미소 지었지만 단호히 언니라면 남을 수 있어요? 큰 누나 침묵. 그날 밤 친구 집으로 아이 데리고 갔어요. 남편 전화 메시지 왔지만 안 받았어요. 큰 누나 머무르며 시어머니와 민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 시작했어요. 제가 그 집 떠난 후 부엌은 겨울보다 차가웠어요. 밥 냄새, 죽 냄새 없고 아이 웃음 없었어요. 시어머니 명령하시던 분이 이제 조용해지셨어요. 남편은 넋나간 듯 출근하고 라면 먹고 소파에서 자요. 침대 시트 곰팡이 슬어도 안 갈아요.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큰 누나가 움직이셨어요. 그날 아침 큰 누나 차 끓여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 나오시다. 큰 누나가 기록 중인 걸 보시곤 언니, 뭐 쓰세요? 아침부터. 큰 누나 미소 지으며 지은이 떠난 후 지출 기록이야. 어머니 돈 관리하시죠? 책임도 지세요. 이제 어머니가 장보기, 전기, 물, 쓰레기, 아이 학원비 다 해요. 시어머니 눈 커지셨어요. 뭐, 민호, 돈 내가 맡긴 거지. 내가 다 할 의무 없어. 큰 누나가 손가락 톡톡 어머니,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되면 책임져요. 안 그러면 권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 당황나 늙었어. 눈 어두워. 손 떨려. 큰 누나 끊으시며 전엔 늙었어도 민호 월급 다 쥐셨어요. 왜 이제 약하다세요? 며느리 있을 때 A부터 Z 시키고 앉아 계시더니 이제 없으니 밥 못 짓고 장 못 보고 전기 나쁘기한 잊어요. 시어머니 얼굴 붉어지지만 변명 지은이가 고집 피워 내가 나이 든 걸 알면서 큰 누나 팔짱 끼고 고집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지은이 떠난 게 맞아요. 나 같아도 더 세게 했을 거예요. 사람인데 공짜 기계 아니에요. 시어머니 고개 숙이시고 처음 반박 안 하셨어요. 그날 오후 큰 누나가 시어머니 데리고 시장 가셨어요. 하지만 손 안 대시고 채소 고르기, 돈 내기, 짐 들기 다 시어머니 하게 하셨어요. 민호 월급 매달 0만 원 넘는데 집 지출 600만 원이면 넉넉해요. 어머니 제대로 해보세요. 부족하면 알아서. 시어머니 하늘 다 나이고 60 넘어서 시장 짐 들다니 며느리 어디 가서 나한테 시켜. 큰 누나 차갑게 전엔 지은이 새벽 6시 장 보고 밥 짓고 아이 숙제 봐주고 야근 갔어요. 어머니 한 번도 안 불평하셨잖아요. 이제 한 번 나가시니 고통? 시어머니 대답 못하고 짐 끌듯 갔어요. 며칠 후 큰 누나 더 세게. 기술자 불러 전기미터, 수도미터 체크하고 기록. 매일 시어머니 물 끓이기, 밥 짓기, 빨래할 때마다 전기, 물 사용량 적게 하셨어요. 돈 아끼는 게 중요해요. 소비자니까. 시어머니 당황, 짜증 내시지만 아무도 안 도와요. 집이 변했어요. 욕설, 야단 없고 밤에 며느리 탓 안 해요. 침묵이요. 그 침묵이 당사자들 숨막히게 해요. 한편 친구 집 좁지만 평화로웠어요. 아이 밥 챙기고 등교시키고 출근. 부엌에서 비아냥 없고 월급 압수 없어요. 세장에서 벗어난 기분. 큰 누나 매일 메시지 어머니 고통 호소지만 잘못 인정하네. 민호 늦게 와라면 먹고 말라. 아직 압박 안 해. 어머니가 며느리 집 느껴보게. 어느 날 내일 저녁 어때? 어머니 입 열릴 만한 밥상 차릴게. 저는 망설였어요. 기회 주고 싶지만 상처 아직 아파요. 반역의 상처 쉽게 안 낫죠. 하지만 아이 생각, 큰 누나 은혜, 제 자신 생각. 원한에 살기 싫고 독해지지 말자. 네, 갈게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마지막 밥상이에요. 다음 날 저녁 옛집 갔어요. 익숙한 집, 부엌에서 울던 곳. 그런데 이상해요. 부엌에 익숙한 냄새 안 나요.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 테이블에 앉아 밥솥에 탄 밥, 채소탕 빨갛게 삶아, 계란 프라이 타서 큰 누나 반 농담. 어머니가 한 거야. 너 초대하려고. 시어머니 봤어요. 복잡한 감정. 시어머니 고개 숙이시며 작게 지은아, 미안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는 멍, 심장 쿵쾅. 큰 누나 부드럽게 어머니가 장보고 밥 짓고 빨래하고 휴지부터 손수건까지. 지은이 생활 3일 해보니 포기하고 싶대. 목매어 저를 불면증 만들던 분이 등 굽고 머리 휘어진 걸 보니 마음 가라앉았어요. 의자 끌어앉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젓가락 소리만. 시어머니 눈물 흘리시며 탕에 떨어졌어요. 밥 먹었어요. 앞에 탄 밥상, 타는 냄새 섞였지만 이상하게 안 싫었어요. 화도 안 났어요. 각 숟가락이 맛 때문 아니고 목에 걸린 감정 삼키기. 아들이 저 보며 시어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했어? 시어머니 고개 끄덕이시며 웃으려다 눈 붉어. 응, 할머니가 엄마랑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 할머니 잘못 알았어. 아이 모르겠지만 천진하게 할머니 타서 그래. 하지만 먹을 수 있어. 저는 아이 머리 쓰다듬으며 앞으로 우리 집 밥 먹을 때 밥상 소중히 해. 부엌 선 사람 쉽지 않아. 아이 고개 끄덕이고 먹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안 떼며 봤어요. 저한테 가시 박던 분이 조각상처럼 앉아 눈에 눈물. 완전 용서 안 했지만 원한 없었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식사 후 큰 누나 물 따라주며 시어머니 보며 어머니 이제 아시죠? 시어머니가 왕 아니에요.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은 며느리, 가정부로 본 거예요. 민우를 애처럼 이제 어떻게 고칠 거예요. 시어머니 손수건 쥐시며 목소리 떨려. 늙어서 너희처럼 멀리 못 봐. 아들 월급 어머니 드리는 게 효도라 생각했어. 며느리가 참지 않으면 불효라. 평생 그렇게 살았어. 저는 한숨. 뿌리 깊은 편견, 말 한마디로 안 변해요. 하지만 인정하신 게 시작이에요. 큰 누나 고개 끄덕이지만 놓지 않으시며 인정하시니 말하세요. 지은이 들을 자격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 보며 눈 피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 아니셨어요. 목매여 지은아, 어머니 미안해. 어머니 잘못했어. 네가 몇 년 고생한 줄 알아. 더 안 할게. 가든지 머무르든지 막지 않을게. 각 글자 심장에 물방울처럼 떨어졌어요. 기쁨 아니고 늦음. 오래 침묵하다 천천히 들었어요. 하지만 안 돌아갈게요. 원한 아니에요. 두려워요. 다시 자신 있고 희생하다 외면당할까봐. 큰 누나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 돈 돌려주세요. 부부가 관리해요. 어머니는 노후만 챙기세요. 둘이 일에 끼지 마세요. 돼요. 시어머니 천천히 고개 끄덕이셨어요. 포기처럼. 저는 일어나 아이 데리고 방으로 나오니 남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꺼풀 내려앉은 듯. 지은아, 미안해. 변명할 게 없어. 저는 부드럽게 알아. 하지만 미안으로 구멍 안 메워져. 다시 하려면 시간 필요해. 알아. 하지만 기다릴게. 얼마나든. 대답 안 하고 아이 데리고 나갔어요. 문 열자 이웃 언니가 봉투 들고 달려왔어요. 지은아, 너한테 온 거. 지난주 받았는데 깜빡. 보내는 사람 없어. 놀라 받아 열었어요. 봉투에 지은에게 세 글자 부드러운 필체. 여러분이 손편지. 지은 언니, 저란이에요. 오빠가 몇 달 돈 보낸 사람. 오해 마세요. 세 번째 사람 아니에요. 옛 동료예요. 프로젝트 같이 했어요. 오빠가 어머니 때문에 별장 이름 빌려달래요. 어머니가 따로 살기 반대하시니까. 오빠가 독립하고 싶지만 언니 화낼까봐 못 말했대요. 별장 이름 잠시 빌렸어요. 이제 양도 끝났어요. 미안해요. 가족 혼란 일으켜서. 행복하세요. 저는 손 떨리고 남편 봤어요. 뒤에 서서 영혼 빠진 얼굴. 큰 누나가 종이 빼앗아 읽으시곤 맙소사. 아니었어. 생각처럼 아니야. 웃을지 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별장 사서 독립하려 했지만 어머니 슬퍼할까 못 말했어요. 그 겁쟁이 때문에 이해와 상처, 의심으로 집 떠났어요. 남편 돌아보며 목매어. 왜 말 안 했어? 왜 아내 위에 한 번도 안 섰어? 남편 얼굴 안고 무너졌어요. 유약해서. 어머니 화낼까? 집 엉망될까? 하지만 너 잃으니 다 잃은 줄 알았어. 남편, 편지,
시어머니 눈물 흘리는 눈 봤어요. 봉투에서 작은 종이 떨어졌어요. 별장 도면과란 글, 부부 이름으로 양도했어요.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갈림길에 섰어요. 한쪽 상처 과거, 한쪽 재시작 기회. 생각할 밤 필요했어요. 작은 임대방으로 돌아갔어요. 골목 초입, 가로등 빛이 벽에 얼룩, 아이와 짐 끌며 들어가듯. 아이가 문 앞에서 엄마, 새집 옛집 같아? 새집의 가슴 철렁, 남편이 숨긴 별장, 세 번째 사람 집이라 생각했던 곳, 아니면 란이 가져온 희박한 희망. 아이 안고 대답 안 했어요. 나도 모르니까. 그때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요. 슬픔, 화, 허탈, 연민. 밤에 침대 끝 앉아 란 편지 테이블에. 왼쪽에 아이 공부 공간 표시, 남편 글씨. 아이 생각했어요. 갑자기 신혼촉이 떠올랐어요. 젊은 엔지니어 남편, 늦게까지 일해 제게 작은 밥솥 사줬어요. 어머니 옛 물건 쓰기 싫대요. 현관에 화분 심으며 아침에 문 열 때 꽃 보면 삶 사랑할 거야 했어요. 하지만 세월 지나 압박, 빚, 시어머니 말, 부엌 비아냥, 제 참음, 남편 유약함에 서로 잃었어요. 편지 만지며 눈 감았어요. 다음날 아이 데리러 일찍 갔어요. 아이가 달려와 엄마 일찍 왔어. 놀러 갈까? 손잡고 미소 특별한 데 갈게. 네, 의견 들을게. 택시 타고 도면 주소로. 신축 아파트, 고급 아니지만 깨끗, 통풍 좋고, 보안 좋아요. 7층 70호로, 문 열자 멍했어요. 안은 작지만 편안, 따뜻해요. 테이블에 오살생일 사진 액자, 선반에 새 책가방, 색연필, 공책, 그림책, 식탁에 제 좋아하는 백합꽃. 남편 준비한 거예요. 테이블 한가운데 쪽지, 정갈한 글씨. 지은아, 용서 빌지 않을게. 하지만 이해해줘. 이 집 숨긴 데 아니야. 우리만의 공간, 편견, 무거운 말 없이. 제때 보호 못하고 어머니 앞에서 내 편 못 선 게 잘못. 하지만 아직 사랑해. 매일 기다릴게. 어느 아침 네가 아이 데리고 문 두드리면 기회 있는 줄 알게. 쪽지 접고 화 안 나고 한숨처럼 짐 내려놓는 기분. 아이가 침실 달려가 엄마, 제 작은 침대. 고민형도 소리쳤어요. 아이 옆 앉아 머리 쓰다듬으며 여기 살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 멀지만 엄마 아빠 가까이. 아빠가 잘못 고치면 아이 주저없이 엄마 행복하면 좋아. 어디든. 제 뺨에 눈물 떨어졌어요. 참음만에 삶 안 살아요. 하지만 희망 있으면 극단적 안 끊어요. 그날 오후 임대방으로 짐 챙겼어요. 밤에 큰 누나 전화 생각했어. 그 집으로 갈게요. 바로 민호랑 아니에요. 아이 위에 충분히 살게. 제 마음 시간 필요. 큰 누나 침묵하다 부드럽게 이해해. 좋네. 하지만 네가 강하게 안 나갔으면 이 집 누구도 안 깨달았을 거야.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 편지 썼어요. 어머니, 더 이상 화 안 내요. 어머니 시대와 제 시대 달라요. 어머니 참음 익숙해. 제게도 강요하셨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말 안 하면 없는 줄 알아요. 어머니 잘못 인정하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옛집 안 돌아갈게요. 부부가 주인 되는 곳 필요해요.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막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 성인으로 봐주세요. 투명 인간 아니에요. 봉투 붙여 우편 보냈어요. 다음날 아이 데리고 새 집으로 그대로예요. 하지만 오늘 문 두드리니 남편이 눈 붉히며 열었어요. 손에 옛 부엌 행주. 테이블 닦고 기다렸어. 왔구나. 대답 안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집안이고 다른 미래로 들어가는 기분. 8월 아침 아이와 새 집으로. 꽃, 음악, 환영 없고 열쇠 소리와 새 페인트 냄새. 하지만 집 아니고 제 삶으로 들어가는 기분. 처음 결정권 가졌어요. 남편 밤새 청소했어요. 부엌 깔끔, 테이블, 의자, 둘, 세 번째 안 샀어요. 짐 내려놓고 말 안 했어요. 아이 방으로 달려가 침대 뛰며 좋아했어요. 엄마, 제 방, 독서등도.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였어요.
남편 부엌 문에 기대듯 서서 아이처럼 꾸중 기다리듯 조심스레 첫 식사. 내가 할게. 셋이서 고개 끄덕였어요. 동이 아니고 옛날에 아내 버린 남자가 밥 지을 수 있는지 볼게요. 그날 점심 8년 만에 앉아 남편 요리 봤어요. 냄비 뚜껑 열다 어설프고 계란 타고 채소 삶다 소금 있고 토마토탕에 양파 안 넣었지만 땀 흘리며 안 불평했어요. 간단한 밥상 차려 내가 못하지만 네가 쉬게 젓가락 들었어요. 밥덜 읽고 계란 타지만 수백 번 제 밥상보다 맛있었어요. 쓴 마음 없이 아이한테 계란 집어주고 제게 탕 떠주며 갑자기 눈 뜨거웠어요. 그 후 새 집생활 안정됐어요. 출근, 아이 학교, 남편 일찍 퇴근해 밥 도와요. 저녁에 만화 영화 함께 봐요. 큰 소리, 원망 없어요. 이상하게 평화로워요. 어느 날 빨래 널다 문벨. 큰 누나 과일 바구니 들고 장보다 많아서 새 집에 채소 없으면 안 돼. 웃으며 초대. 집 둘러보시곤 좋아. 깔끔. 따뜻. 앉아 목소리 낮춰 지은아. 어머니가 너희 모자 보고 싶대. 요즘 중얼거리시네. 침묵했어요. 복잡. 돌아가라 안 해. 그냥 알려줘. 어머니 잘못했지만 늙으셨어. 옛 방식 고개 끄덕. 알아요. 하지만 함께 살 순 없어요. 압박에 지쳤어요. 부엌에서 손 타며 그까짓게 못해? 들을까봐. 큰 누나 슬픈 미소. 응. 네가 안정될 때까지 너 자신 살아. 참지 마. 큰 누나 보내고 돌아서니 남편 TV에서 빵 만드는 영상 보며 따라해요. 고개 들며 바나나 빵 먹을 수 있어? 타긴 했지만 대답 안 하고 고개 끄덕. 마음에 뭔가 걸려요. 사랑 안에서 아니고 영원히 변할지 안 믿어서. 며칠 후 시어머니 메시지. 알아, 안 돌아올 거. 강요 안 해. 매주 오후에 빚 만나게 해줘. 할머니 보고 싶어. 읽고 당황. 한때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아이 생각 혈육이에요. 네, 토요일 데려갈게요. 약속 지키세요. 약속대로 토요일 옛집으로. 시어머니 문 열으시며 기쁘지만 어색. 더 이상 야단, 탓, 꼬집지 않으시고 아이 안으셨어요. 할머니가 네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불러주지 않아서 가만히 서서 그 장면 봤어요. 마음 가라앉았어요. 이름 없는 슬픔 가슴에 스며들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아이 데리고 떠날 때 남편 문 뒤에 손에 작은 상자, 내가 한 거. 맛없지만 처음으로 쌀 계량, 반죽. 열어보니 바나나빵, 타지 않고 향기. 지은아, 이 생활에 나 조금 필요하면 안 갈게. 너 혼자라면 물러날게. 바람 불고 시원. 가슴 가벼워졌지만 답 안 했어요. 또 믿게 해서 놓지 마. 돌아서 아이 데리고 갔어요. 뒤에 그 남자 문 앞에 서 있어요. 잡지 않고 끌지 않고 그림자처럼 제로부터 다시 배우며 평소 저녁처럼 아이 씻기고 둘이 침대에 누워 책 읽어요. 떠난 후 습관. 하지만 오늘 중간에 아이 고개 들며 엄마, 왜 아빠 여기 앉아? 손이 책에서 멈췄어요. 아이 눈 맑아요. 원망 아니고 아이 질문.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왜 아빠랑 같이 앉아?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목매요. 거짓말 싫고 어른 갈등 아이한테 못해요. 아이 안으며 속삭 아빠 엄마 생각할 시간 필요해. 하지만 아빠 사랑하고 엄마도 우리는 가족 그냥 두 곳에. 아이 침묵하다.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어? 아빠 그리워. 오늘 아빠 엄마 그림 그렸는데 아빠 색깔 몰라. 가슴 짜요. 아이는 배신, 상처 몰라요. 포옹, 미소, 함께 밥 먹는 기억만. 아이한테 가족은 아빠, 엄마 한 지붕. 그날 밤 아이 잠든 후 창가에 오래 앉았어요. 가로등 빛이 거울에 제 피곤한 얼굴 비춰요. 강하게 나가 시어머니 측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 가둬요. 용서 안 하고 마음 안 열어요. 과거 반복 두려워지만 거리 유지하면 어른은 참지만 아이가 아파요. 남편 생각, 잘못, 비겁, 피했지만 고치려 해요. 무시 못해요.
다음 날 메시지 일요일에 와서 아이 데려가. 셋이서 같이 갈게. 1분 안 돼. 답 기다릴게. 타지 않은 바나나 빵 가져갈게. 미소 지었어요. 빵 때문 아니고 작은 걸음 제게 다가오는 진심. 그 일요일 하늘 맑고 햇살 부드러워. 3시 강변 공원 산책. 아이 웃으며 달리고 남편 안아 돌리니 깔깔. 뒤에서 보며 기쁘고 아팠어요. 벤치 앉아 아이스크림 먹어요. 남편 가방서 상자 꺼내 바나나빵. 6번째. 여러 방식 시도 끝에 이거. 한 입 펜이 타지 않고 딱딱 않지만 싱거워요. 긴장하며 먹을만해? 어깨 으쓱맛 약하지만 먹어. 안도에 숨 쉬듯. 너 말고 누구한테도 안 해. 전엔 아내가 해야 한다 생각해서 안 배웠어. 이제 알아. 못하면 판단할 권리 없어. 저를 봤어요. 후회 아니고 이해 눈빛, 침묵. 산책 후 아이 재우고 문까지 배웅. 가기 전 작게 언제든 다시 초대할게. 어머니 집 아니고 우리 집. 기회 줄까? 생각하다. 영원한 건 없어. 하지만 용서가 있는 건 아니야. 고개 끄덕이며 눈 빛나. 잊으라고 안 해. 진짜 변하는 걸 봐줘. 살짝 웃었어요. 아프고 가벼운 미소. 약속 아니지만 기회에 고개 끄덕. 그 후 남편 매주 말 아이 데리러 와요. 강요 안 하고 말 안 시키고 아버지 역할, 사랑했던 사람 역할 조용히 해요. 제 마음 서서히 풀려요. 약함 아니고 남자 중에 깨달아 행복 소중히 아는 사람 있단 걸 알아요. 여자 중에 가둔문 나와 자신 같지 않은 사람. 저도 변했어요. 참는 아내 아니고 고개 숙이는 며느리 아니에요. 엄마, 독립 여자예요. 돌아간다면 제 결정, 항복 아니에요. 제 이야기와 남편 아직 끝 아니지만 피 흘리는 상처 아니고 아픈 흉터지만 낫고 있어요. 흉터 안 아플 때 다시 손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옛길 아니고. 그 집 떠난 지 한 달. 작은 아파트 이제 이상하게 따뜻해요. 발코니에 화분면 놓고 크림색 커튼 달고 아이 책 사서 매일 읽어요. 큰 집 필요 없고 평화로우면 돼요. 남편 매 토요일 오후 정확히 오고 아이 기대하며 문 달려가 주중 이야기해요. 제게 익숙해졌어요. 경계 아니지만 친밀도 아니에요. 거리 유지, 가오가 아니고 쉽게 용서하면 당연시 여길 줄 알아요. 참는 여자 아니고 원하는 걸 아는 여자예요. 원하고 같이 하는. 어느 날 저녁 아이랑 먹고 남편 설거지 제안. 맡기고 방에서 옷 개요. 곧 불러 거실로. 봉투 주며 뭐야? 3개월 재무 분담표. 너 가져. 아직 같이 안 사지만 아이 비용, 생활, 학원 반식. 놀라 종이 봤어요. 정말 세세히 학비, 우유, 공과금, 만날 때, 식비, 월세 반도 내겠대. 제가 허락 안 해도 사거나 은혜 아니야. 버린 책임 갚으려. 진심 목소리. 가슴 찌르듯 깊게. 아내 역할 무시하던 남자가 초보처럼 다시 해요. 시끄럽지 않고 불평 없이. 그 주말 큰 누나 오셨어요. 강한 차림, 안경, 앉아 제 차 마시며 어머니 집 다녀왔어. 너한테 할 말 있대. 긴장하며 뭐예요? 유언장 다시 쓴대. 저 보며 너희 완전 독립하면 옛집 막내줘. 너희 안 잡지만 기념물 하나 주고 싶대. 시아버지랑 결혼 때 찬 팔찌. 멍했어요. 그 팔찌 평생 소중히 손 안 대게 하셨어요. 손녀나 유품으로. 큰 누나 계속 어머니 말로 잘못 많았어. 안 돌아올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정으로 받아줘. 원한 안 가져갈게. 눈 뜨거워. 완전 용서 안 했지만 그 말부터 젓가락 깨고 밤에 쫓아내던 분이 자존심 내려놓으시니 마음 부드러워. 작게 언니 어떻게 해요? 큰 누나 고개 저으며 조언 못해. 하지만 함께 살며 주인 되고 잘못 안 반복하면 기회 줘. 마음 식으면 가. 단호히. 침묵. 큰 누나 가시고 황혼 앉아 아이. 그림 보는 가족 3명. 작은 집 아래. 그날 저녁 남편 아이 데리러 오니 문 열고 봉투 줬어요. 놀라 뭐야. 매달 돈. 고마워. 하지만 용서 사는 줄 알까봐. 급히 아니야. 아니. 미소 지으며 거절 아니야.
아이 위해 받지만 함께 사는 건 아직 한 가지 해줘. 뭐, 진심 다시 살려면 가족 약속서. 법적 아니고 할 거와 안 할 거. 진짜 한참 서서 고개 끄덕. 좋아. 일주일 줘. 웃으며 서두르지 마. 8년 기다렸어. 일주일 더 뭐. 일주일 후 손편지 왔어요. 정갈 글씨, 민호 약속, 재무 투명 공유, 아내 동반자로, 존중, 돈 쥐고, 책임 미루지 않음, 집 결정 함께. 어머니나 누구도 아내 압박 안 함, 집안짐 음지에서 짊어지지 않게, 배신, 거짓 없음. 문제 생겨도 아내 손 안 놓음, 아내가 놓지 않는 한. 다시 읽고 아무 말 안 하고 살짝 고개. 남편 처음으로 애원 아니고 옛사람 잘못 많았어. 이제 내 3세 사람 기회 줘. 바로 안 대답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기 써요. 완벽 태어나는 사람 없지만 진심 고치려면 기회 자격 있어요. 그 편지 후 서두르지 않았어요. 글자 때문 아니고 손수 쓴 정성. 타이핑 빠른 사람이 오후 내내 쓰다니. 완전 믿음 아니지만 고려할 만큼 3개월 독립 살다 배웠어요. 없어도 사는 사람 없어요. 함께 선택이 행복 결정해요. 참고 아팠어요. 이제 용서 선택은 주동, 항복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타고 가벼운 음악, 아이 방에서 자요. 조용히 선반 가족 사진 봤어요. 3년 전 제주 여행, 아이 안고 억지 미소, 남편 여빌 걱정 눈, 시어머니 엎친 그림, 가족 사진인데 가족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달라요. 제 결정. 핸드폰 여러 메시지 오늘 오후 오면 짐 가져와. 과거 메우기 아니고 재시작. 보내고 기다렸어요. 1분 안 돼. 아래에 있어. 짐다. 저녁 내가 할게. 웃음 나왔어요. 행복 폭발 아니고 기회 준 게 맞단 걸 알아요. 그날 저녁 아파트 평소보다 따뜻 부엌에 생선탕 계란 프라이 노릇 채소 삶은 남편 앞치마 두르고 어설프게 냄비 저으며 호라비처럼 하지만 얼굴 밝아요. 옛날 고개 숙인 사람 아니에요. 매 좀 더 네가 신맛 좋아하잖아. 옛집 때 기억 제게 안 보며 귀 불켜요. 대답 안 하고 탕 그릇에 향과 뜨거운 밥 냄새 섞여 갑자기 마음 부드러워 원한 의심 날카롭지 않아요. 서랍 속 엉킨 실처럼 바로 못 풀지만 버리기 싫어요. 아이 의자 올라 아빠 진짜 왔어? 머리 쓰다듬으며 응. 이번엔 엄마가 아빠 잘 관리할게. 셋 웃었어요. 작은 웃음지만 진짜. 며칠 후 시어머니 전화. 놀랐어요. 파업 후 직접 안 하시고 큰 누나 통해 여보세요. 목소리 천천히. 지은아, 민호 왔다는 소리 들었어? 네. 시험 삼아요. 침묵하다. 미안 또 안 할게. 무의미 알아. 통장 보내줄게. 몇 년 모았어. 병원비로 생각했지만 민호 사랑하면 너 가져. 손자 위에 멍. 어머니 왜 제게. 이제 네가 그 집 주인이야. 내 며느리 아니고 내 가족 주인. 손에 다 쥐려 한 잘못. 이제 놓아. 받아줘 안심하게. 목매여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니 가지세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빈 할머니예요. 미리 말없이 떠난 미안함 있어요. 시어머니 침묵. 가벼운 울음소리. 원한 아니에요. 그날 저녁 일기. 여자 한 번 일어나 옛사람 안 되고 자신 중심으로 다시 살아요. 남자가 소중히 하면 과거 두려움 없어요. 고개 숙인 아내 아니에요. 동반자. 붙지만 묶이지 않아요. 일기 접고 부엌 봤어요. 남편 아이 설거지 가르쳐요. 아이 장난, 물 튀고 둘이 웃어요. 따라 웃고 이번에 함께 걸으면 뒤안이고 역 자유롭게. 주말 오후 발코니 청소 중 아이 달려와 엄마, 할머니 전화, 엄마 좋아하는 거 한대. 와서 먹자. 멈췄어요. 떠난 지 4개월, 옛집 안 갔어요. 따뜻이었지만 제 눈물 숨긴 곳. 남편 돌아보며 들었지만 말 안 하고 기다려요. 아이한테 할머니 뵈러 갈까? 아이, 열심히 고개. 응. 뒤, 마당 복숭아 나무 그리워. 미소. 제 자존 때문에 아이 혈육 끊을 수 없어요. 화 오랜데 이제 평온해요. 남편한테 아이 준비해. 하지만 오늘 손님으로. 요리, 설거지 안 해.
옛 생각 나오면 바로 갈게. 단호히 약속해. 누구도 너 못 건드려. 침묵하지만 안심. 오후 3시 문으로 시어머니 기다리시며 손수건 쥐고 꼬집는 눈, 찡그림 아니고 떨리는 미소. 들어와. 생선탕 뜨거워. 식으면 맛없어. 살짝 고개, 아이 손잡고 들어갔어요. 집 그대로지만 차가움 없어요. 부엌에서 마늘 냄새, 밥솥 소리. 다시 듣기 싫던 익숙한 소리지만 오늘 따뜻해요. 밥상, 생선탕 제 좋아하는 고깃찜 계란, 채소 삶은 매운 고추장. 시어머니 말 적고 음식 집어잡게 오늘 어머니가 했어. 내 솜씨만큼 안 되지만 어머니 손으로. 시어머니 봤어요. 거만 아니고 사랑 배우는 어머니. 고개 끄덕, 생선 한 점. 짜지 않고 싱겁지 않고 약간 매워. 양념 익숙 안 되신 듯. 하지만 먹으며 보상하려는 마음 먹었어요. 식사 후 아이 데리고 뒤뜰. 복숭아 나무 그대로 집안 슬픔 기쁨 증인. 아이 달려안아요. 엄마 아직 살아. 오래 달대. 머리 쓰다듬며 제대로 돌봐서 열매 맺어. 뒤에 시어머니 오시며 작은 천주머니 팔찌야. 어머니가 지키던 체면처럼 쥐었지만 곁사람 잃으면 무의미 받아줘. 받아들었어요. 낡은 팔찌 빛 안 나지만 차갑고 무거워. 지킬게요. 과거 기념 아니고 옛날처럼 안 살자. 상기. 시어머니 드물게 웃으셨어요. 그래 어머니처럼 되지 마. 그날 밤 새 집으로 남편 발코니 기다려요. 테이블에 오렌지 주스 짜고 옛 지출 장부세 표지. 너를 투명인간처럼 본 미안. 이제 같이 보고 쓰고 짊어. 장부 펼치니 첫 페이지. 우리 거 누구 혼자 아니야. 행복도. 아무 말 안 했지만 마음물처럼 부드러워. 벽 울타리 없고 한 여자 상처에서 강해져 다시 시작. 길 잃으면 옛날처럼 참지 않을게. 놓고 안 돌아봐. 남편 살짝 고개 눈 밝게. 다음 주말 이제 조화로운 가족 옛집 밥 먹으러. 시어머니 탓 안 하고 남편 물러서지 않고 저 눈물 삼키지 않아요. 기적은 아이 말. 오늘 밥상 좋아. 누구도 안 야단 안 울어. 모두 웃어. 남편과 저 서로 봤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분리 거쳐 돌아와. 옛날처럼 아니고 더 나아. 용서가 약함이라 생각했어요. 배신, 무시당하면 버리고 새 출발. 하지만 폭풍, 고독 겪고 깨달았어요. 주동적이고 칭싱한 용서가 본령. 누구나 용서 자격 없지만 고치고 머리 숙이고 작은 데서 변하면 문 닫지 말자. 진심으로 다가올 때 저녁 퇴근 후 남편과 마트. 처음으로 남편 카트 밀고 목록 쓰고 구역별 분류. 휴지 큰 롤. 작은 라벤더 냄새 아니면 무향. 진지하게 물어요. 웃기고 감동. 옛날엔 짐 뭐 떨어졌는지 모르고 샴푸 2~3번 소리쳐야 샀어요. 이제 설탕통. 제가 핑크 소금 좋아하는 아이 치아 위에 무설탕 요구르트 기억. 계산 끝나 밖에서 남편 친구 아내 행복 언니 만나. 옛날 시어머니 편 부잣집이면 참아 못 참으면 결혼 마라 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웃는 걸 보곤 멈칫. 별거 안 했어. 시어머니 울며 한 달 호소했대. 이혼인가 봐. 미소 지으며 단호 별거지만 이제 사랑으로 같이. 강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진심 사랑하면 곁 안 둬도 귀에. 언니 말 막히고 남편 제 손잡아 고마움 시킴. 주차장 나와 뒤에 타고 바람 머리 스치며 시원. 머리 살짝 기대며 옛날 영화처럼 남편과 장보는 꿈 꿨어. 웃으며 영화처럼 살아도 늦지 않잖아. 등 톡톡 경화면 아내가 집 떠나야 남편 깨닫는 비극이네. 작게 비극이지만 같이 있어. 너 소중함 매일 느껴. 그 주말 시어머니 오셨어요. 채소, 복숭아, 고추장. 권이 아니고 문 두드려 기다리시고 손님처럼. 방해 안 돼? 초대에 물 주고 과일 차려. 둘러보시곤 작지만 따뜻. 집 크기 아니고 웃음이 중요. 웃으며 어머니 덕분이에요. 궁지로 몰아주셔서 오늘 있어요. 당황 어머니 알아. 잘못. 손에 진료 기록 놓으시며
혈압 높아. 의사 소금 줄이고 규칙 식사래. 방해 안 할게. 매주 밥 한 끼만. 채소라도. 오래 보겠네. 하지만 과거 말 안 하고 왜 같이 안 사냐 안 묻고 다른 며느리 비교 안 하고 아이 키우기 안 건드리면 고개 끄덕 동의 손자 곁 앉아있게만 그날 간단밥상 시금치 탕새우 생선찜 채소 삶은 고추장 썬 어른 셋 아이 하나 평화롭게 야단 꼬집는 눈 투덜 없어요. 먹고 차 타며 시어머니 갑자기 지으나 어머니 밥상서 젓가락 깨고 참지 말라고 한 기억. 살짝 고개 지금 생각하면 앉아 이야기했으면 실로 잃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오류 인정 배우셨어요. 미안 안 필요해요. 손자 진심 사랑하고 엄마 아내지만 가정부 아니게 해주세요. 손 잡으시며 주름진 손 떨려. 약속. 어머니만 할게. 집 여왕 안 할게. 밤의 문배옹. 남편 작게 언제든 같이 살면 동의. 영원히 따로도 우리 둘이 둥지 지을게. 손잡으며 잡이 아니고 이제 사랑받을 가치 알아서 남편 안고 세게. 위로 아니고 이번에 놓치면 평생 기회 없단 걸 아는 남자 포옹.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햇살 커튼 스며 아이 얼굴 비춰. 조용히 나와 부엌으로. 남편 빵 굽느라 마늘 버터 바르고 향 퍼져. 저 보며 빈엄마 특기. 오늘 특별해서 잘 구워. 뭐 특별. 반장난. 모른 척 특별 없는데. 미간 찌푸리니 웃으며 서랍서. 카드. 겉에 오늘 네가 나 용서하고 자신 용서한 날 축하. 열어보니 부드러운 글. 지은아, 아이 삼선아, 안 사라지게 해줘서 고마워. 다시 시작 기회 줘서 고마워. 의무 아니고 사랑, 습관 아니고 원해서 머물러줘서 고마워. 카드 접고 테이블에 남편 봤어요. 아프게 한 남자, 이제 손 닦고 물 따르고 작은 음식 챙겨요. 한숨 쉬며, 맞아, 용서했어. 뛰어나서 아니고 내가 강해져 과거 상처 안 받게 됐으니까. 그날 밤 반년 만의 일기. 자신에게 지은아 쓰러지지 않아 고마워. 자신 사랑 타이밍 필요시 침묵 강제시 단호함 고마워. 가장 고통 복수 안 하고 원한 무기 안 써. 무시당할 때 떠나고 존중 눈빛 볼 때 돌아와. 약함 아니고 성장. 새 주소로 호적 다시. 시어머니와 분리, 의존 아니고 전통 명분 아니에요. 서로 부부, 서로 위에 자결권, 남편 집 근처 사무실로 옮겨. 제가 바쁘면 새끼하고 아이 데려와요. 주말에 스킬 클래스, 옛날엔 꿈도 못 꿨어요. 작은 삶지만 주동적. 어느 날 그날 안 떠났으면 깨달았을까. 침묵하다 고개 저으며 아마 아니. 내가 영원 참을 줄 알았어. 내 최대 잘못. 고개 끄덕. 그래서 여자 강함 두려워마. 짐직이 아니고 놓을 수 있단 걸 알게. 그해 말 제 고교 동창회 남편 버렸다더라. 다시 차 마시며 다시 아니고 새 신분 새 생각으로 시작. 혀 차며 강하네. 여자들 다 그래야 강하다 안 느껴. 제게 맞게 사는 거. 제 이야기 끝으로 완벽 혼인 없고 시어머니 모난 데 없고 남자 실수 안 해. 가족 만드는 건 참음 아니고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떠나서 소중함 알게 하고 진짜 변할 때 돌아가기. 이겼다고 안 해. 옛 자신 이겼어요. 그 여자 선택 없단 생각. 이제 존중받을 가치 알아. 작은 집 여왕처럼 살아요. 제 상황 같았다면 무시, 참강요, 집 그림자처럼 산다면 기억해. 떠날 권리, 자신 사랑 권리, 존중 요구 권리 있어. 기회 있으면 소중히, 타인 아니고 자신 위해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 의미 있으면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여유로운 노후 채널. 진짜 삶, 사람, 교훈 이야기 기다려. 모든 삶 완전하게 들을 가치 있어요.